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우리 사회에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국정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감장에서도 여야가 각각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주장을 들어놓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그 의사진행 발언을 살짝 곁들입니다.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에서의 역사는 한 가지로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샵 1988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그리고 전국 역사교사 모임의 회장을 맡고 계신 부천여자고등학교 조한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현직 선생님이니까 한번 여쭤볼 텐데 지금 교과서 중에 국정교과서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중에서요. 예. 초등학교는 국정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검정이 많고요. 네. 또 검정보다 좀 더 자율권을 준 영어하고 고등학교 예를 들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인정교과서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정교과서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각 출판사에서 집필진을 선정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정부에 검증을 받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직접 집필진을 선정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화면에 계시는 이 현직 선생님이 반대하시고 교수님께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신데 먼저 반대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지요? 역사에 대해서. 예. 예.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발행을 하지만 해당 시기에 정부가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정부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면 예. 다음 정부는 유혹을 느끼게 되겠죠. 예. 앞 정부도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역사관으로 교과서를 편찬하고 싶어 할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학교 현장이 5년 단위로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교수님은 왜 찬성하시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찬성한다라는 취지보다는 예. 지금 이제 아직 논의 중이긴 예. 하지만 예. 어떤 형태로든지 국정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는 게 필요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관련돼 있어도 국정교과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정이 하나도 없다면 뭐 그 부분에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현재도 국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배제하는 건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사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역사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지난 한 10년, 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예전에 그 문민정부가 되기 이전에는 그 단계에서는 국정교과서가 일반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포함을 해서 관련돼 있는 정부에 대한 시각, 잘잘못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번 공개적으로 해보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역사교과서에 그 현 정부나 기존 정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이제 포함되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자, 국사는 이제 사료에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집필진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차라리 정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가 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시각도 있는데 왜 반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시청자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출판사가 집필지를 꾸리긴 하지만 출판사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가 정한 집필 기준이 있고 오늘도 지금 다음 교육과정을 위한 집필 기준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열한 논쟁 끝에 정해진 집필 기준에 따라서 출판사가 편찬을 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면 제가 이제 현직 교사니까 오랫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했잖아요. 네. 교과서의 내용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검정 같은 경우는 편집의 차이가 굉장히 많죠. 아이들이 보는 교재니까요. 예.
이 국정교과서로 바뀌게 되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도 바뀔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권이 바뀌건 간에 그와 상관이 없이 현재도 국정과 검인정 관련돼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 그런 네.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봐서는 굳이 그것이 정권이 바뀌거나 다른 부분이 한다라고 해서 그 교과서나 교육 과정이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을 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에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히 가장 민감한 게 근현대사 부분일 텐데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5.16을 구테타로 볼 것인지 혁명으로 볼 것인지 그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또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첨예하게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 정부 중에 그 5.16을 포함을 해서 북한에 관련돼 있는 주체 사상에 대한 시각 차이가 상당히 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북한 관련돼 있는 목함지뢰에서 2명의 하사가 이제 피해를 입은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봐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시선도 북한에 대해서 따뜻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봐서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내용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서술 부분에 있어서 좀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 가르치는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도 다르게 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던데요.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이제 뭘 말씀하시는지 파악이 안 되긴 하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진보적인 분도 계시고 이제 보수적인 분도 계시고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과서는 이제 대부분 비슷하게 쓰여져 있고 교과서를 보면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의 스타일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교과서 문제와 별도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문제일 수 있지 교과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국사 교과서가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자, 한국사, 그러니까 자신의 국가의 역사를 가르치는 나라에서 그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하는 나라도 있긴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는 좀 파악이 좀 필요하신가 보죠? 제가 이제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국정을 한다고 해서 여러 이제 알아봤었어요. 근데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장 찾기 쉬운 게, 북한은 국정제라고 있는 게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베트남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그리스와 터키, 아이슬란드 정도가 있고 기타 국가에서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등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국가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는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OECD 국가 중에서 한 5개, 6개, 그다음에 OECD 이외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과연 이 나라 중에서 전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가 어디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뿐이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역사교과서와 관련되어 있는 국사교과서 지필에서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좀 높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굳이 국정화를 해야 되느냐, 이 검정 그 체계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교과서를 작성을 하셨던, 그러니까 한국사 교과서를 작성하셨던 분들한테 교육부에서 좀 수정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을 거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의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얘기하시는 검인정과 관련돼 있거나 세부적인 부분이 혹시 혼란이 발생을 하거나 논란이 발생을 하면 법원까지 가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사나 역사 관련돼 있는 교과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통일성을 기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 일이고 하지만은 이 어떤 특정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서 좀 편향된 내용들이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이런 논란들은 계속 있다 보면 그런 폐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교과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이미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난번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검정을 합격시켜 놓은 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편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이쪽에서 볼 때 저쪽은 나와 다르니까 편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약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특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도 통일이 되었거든요. 예. 통일전 독일을 보면 동독은 국정제였고 서독은 검정제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서독이 중심이 되어서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다양성 속에서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특수성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국정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도 네. 그 설득력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단의 특수성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분단 국가였던 서독에서는 검정 교과서를 썼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독일에서 일어났던 부분의 교류라든지 지금은 이산상봉 관련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연 서독과 동독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관련돼 있는 휴전선과 같은 그런 경계선에서 과연 살인이라든지 관련돼 있어서 전사자가 발생을 하거나 부상을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나타났는가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청자 문자 가운데 교과서 100년을 가르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라는 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사실 국정교과서로 정부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변경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보면 현재 큰 틀은 이미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네. 그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찬성이 주로 이뤘다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정부에서는 반대 부분에 대한 논리도 좀 포함된다라고 하면 두 시각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게 국정교과서입니다. 어떤 한쪽이 획일성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 의미에 봐서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융통성은 국정교과서라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울대 그 역사 관련 교수들도 국정에 반대를 했고 온라인 선물 조사 보니까는 현직 역사 교과서 가르치는 분들도 반대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런 논란에서 가장 중심에 있을 수 있는 게 학생이거든요. 예. 네. 학생들이 당장 내년도에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모두 다 봐야 됩니다. 한국사라는 시험이.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럼 학생 입장에서 놓고 봐서는 그러면 6개 또는 8개 정도 되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거냐, 아니면 국정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포함을 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걸 배울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학생이라면 분명히 하나의 교과서로 관련되어 있는 걸 배우고 좀 심화 있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예,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조금 생각을 돌려보면은요, 한국사가 수능 필수라고 말씀하시면 수능에서 모든 학생들이 봐야 되는 건 처음이지만 이미 검정 교과서를 가지고 한국사는 수능을 치러 왔거든요. 네. 8종을 가지고요. 네. 단지 이제 모든 학생들이 본다는 것만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5년째 그러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저는 역사 교사이지만 학교에서 제 제자들은 역사 과목보다는 대학을 가는데 국어, 영어, 수학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질적인 수능 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국어는 16종이에요. 수학은 더 많고, 그다음에 영어도 많은데, 그럼 이제 그런 교과목들도 혼란스러우니까, 수학도 다른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이미 EBS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3학년 친구들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각 교과서에서 조금 다르게 가르치는 부분들을 3학년에서 하나로 모아서 실질적인 저희 학교에서는 EBS가 모든 과목의 국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필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한다. 이거는 제가 현장 교사이기 때문에 제 말씀 믿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얘 한국사 때문에 너 지금 대학 가는데 힘들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이들이 한번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은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또 교육하시는 다른 분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달 말까지 교육부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의견이 이렇게 정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게 사실 뭐 바람직한지도 의구심을 보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교육부에서는 이달 말까지 국정교과서 여부를 결정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논란은 계속 증폭될 가능성이 커져 보입니다. 지금까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그리고 조한견 전국 역사교사 모임 회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